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31일입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1월달 그 이전 11월 24일 날 첫 방송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야, 참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상호 교감을 나누면서 버텨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은 이제 선거운동은 끝이 나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각종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제살 깎아 먹기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백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의 마음입니다. 이재명의 마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상황의 수치로 나타난 걸로 봤을 때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다 이룬 거 모양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한테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뭐 노골화 시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다는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뭐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버젓하게 대놓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향한 모든 수사는 정치 보복이고 검찰 쿠데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정당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몰린 그런 죄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인적인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뭐 국가를 위한 뭐 민주화 운동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범죄 혐의들 뿐입니다. 뭐 치졸한 범죄들도 많죠. 법인카드 갖고 무슨 뭐 세탁비 결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것들이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는 예외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닌 것이죠. 자기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일당들은.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자기네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법 위에 있고 그럼 법의 판단도 다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쿠데타라 그러고
판결이 불리하면은 사법농단이라고. 결국에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재명주의입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고는 이런 법치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자기의 그 아집, 독선, 자기 그 지키기에 나서는 그런 결과물들만 있는 겁니다. 이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보복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 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그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필요할 때는 법을 쓰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 법이 안 맞다고 부정하고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 겁니다. 결국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의 기분에 따라서 검찰, 경찰, 언론, 이런 게 다 그냥 조정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살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 꿈꾸는 그런 위험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를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재명을 찍겠다고 저 난리들입니다. 지금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질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로움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이라는 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보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다 잡아드리겠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내란 혐의로. 이건 이제 그 법치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 괴물 집단이잖아요. 괴물 집단.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괴물 집단이 그 왜곡된 정치윤리, 그런 그 자기네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탈법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엄청난 이 탈법의 문화가 이제 자리 잡을 겁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법을 부정하고 또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국가를 뒤흔들고, 그 이재명이라는 그런 그
위험한 리더십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속아서는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괴물 정권의 탄생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겨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 유시민이 그런 개 잡놈이나 떠들어야 것 같은 그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면은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지고 충분히 이거는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판세를 뒤집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런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된 그런 그 윤심의 망령이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호기의 상황에도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익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저번에 총선에서 있잖아요.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그 윤핵관들한테 분명하게 심판을 한 거거든요. 철퇴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마누라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그 고집하고 그런 그 불통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발 그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제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도 만나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애절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만나자. 지금 만나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 온갖 일들이 저질러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명태균이 일 저지른 거나 디올백 받은 거나 이렇게 보세요. 다 김건희 여사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거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총선이고 뭐고 다 그거 김건희 여사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윤심이 어떻고 저떻고, 아직도 그 윤석열, 윤어게인 외치면서 그 그림자에 줄 서는 그런 정치인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겠죠. 솔직하게 상황 판단을 하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근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사심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살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정권을 잡든 말든 정권을 잡아서 국가가 망가지든 말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그냥 정치적인 생명 하나 살아나면 모든 건 다 어떻게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도 판세를 뒤집어 엎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법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왜 모르겠냐고요. 어디를 가나 권성동 물러나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대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권성동 재수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윤상현 재수없다고 제발 좀 텔레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내 권성동 꼴보기 싫어가지고 투표 안 한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쳐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윤상현을 갖다가 엉뚱한 자리에 앉히고, 아직도 이 윤심의 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이재명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요. 제일 비호감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비호감도도 제일 높은 게 이재명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뒤엎질 못해요, 판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도하고 또 합리적 보수들이 뭉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딱 절연하고 그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런 개딸들과도 같은 그런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딱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싸움입니다. 근데도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죠. 한동훈을 견제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당에 대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갈라져서 그런 정치적인 암투만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민심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서 세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런 윤심에 기대는 그 정치인들은 뒤로 물러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때입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어요.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뭐 천지개벽해야 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 윤핵관들이나 이 윤심에 기댄 자들 쳐낼 수 있는 방법은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김문수 후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쳐내지 못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그런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심의 그런 망령에 유령에 붙잡혀 있으면 대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도 결코 좋은 상황이 못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보수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면 충분한 해답이 나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재명이가 펼칠 그런 횡포에 대해서 이 공포감으로 다가오면서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위대한 지적질 많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방송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미력이나마 힘을 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하셔서 특히 좋아요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지적질 방송이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